요즘 와서 부쩍 드는 생각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IMF 시즌2를 시작했고 잃어버린 10년에 이제 접어들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경제 암흑기 긴 어둠의 터널을 이제 막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나오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홈플러스라고 하는 매장을 가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이제 고참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듣는 얘기도 이 여러 이제 분위기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트럼프가 이 거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확 이렇게 꺼트릴 거다, 리셋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1997년, 98년의 그 IMF 시기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에게 계속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IMF 때 97년, 98년 때 빚 때문에 몰락한 이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힘들 때, 야,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정말 안 좋을 때는 그런 말조차도 안 한다고 하죠. 어쩌면 지금은 그런 시기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빚을 지고 가출하고 남겨진 자식들만 빚 때문에 혹은 생활이 안 돼서 이 삶이 이제 파탄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가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그 누굽니까? 그 아주 유명한 그 일본의 그 감독의 그 작품.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라고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외면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는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걸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드라마로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 참 안타깝네, 불쌍하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맞이하게 되면 그 삶이 매일같이 지옥으로 돌변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빚을 진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일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궁지에 이르게 되면 참 답이 없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누군가는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왜 저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하나. 되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철저히 말씀드리건데 그런 불안함, 부정 이런 것들을 조장하겠다가 아니라 현실로 잘 좀 살펴보자, 내다보자. 돈이 이 세상에 되게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줄로 생각하고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잘 지키며 살아가자. 그리고 주변에 좀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여유도, 좀 능력도 좀 갖춰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항상 비록 지금 사는 나의 삶이 조금 별로여도 내가 경제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사는 게 안 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절망 속에서 아래로 추락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국에도 부자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티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잘 지낸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시국에 남의 돈을 해먹겠다고 자기 부자라고 통장 내 보이고 이 계좌 내 보이면서 3억 벌었다, 5억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다. 족발가들이 이익을 볼 때 개미들은 손해를 보고요. 우리가 1억, 2억을 억을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살아가면서 그 억을 만질 수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다라는 겁니다. 600만 금융노예가 빚이 1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빚을 없이 하루에 3끼 잘 먹는 것도 복이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현금이 없으면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빚이 2억이다, 3억이다. 이건 무슨 얘기다?
20년 30년 동안 빚 갚느라 인생을 허덕이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요, 조용히 조심조심 충분히 메리트 있게 여유 있게 살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할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잘 지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저의 고참들, 지금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쿠팡물류센터 심야 일자리로 매일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쿠팡물류센터 가서 일하는 거 되게 나쁜 일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일용직인 곳을 계속 간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한때는 허세 부리고 나 임원이다, 상무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일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간 거죠. 물론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땀 흘리면서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대단하다 싶죠. 과연 제가 그 중에까지 놓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철부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됐는데도 장사하겠다라고 까불어대고 자기가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화가 날라 그러죠. 왜냐? 세상을 그렇게 우습게 만만하게 보면 나중에 그 세상한테 엄청 큰 곤욕을 치를 텐데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우아하고 멋있고 여유롭게 산 삶이 아닌데도 왜 저렇게 자꾸 저런 것만 쫓아다니나 라는 답답함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겁니다. 남들이 맞는 걸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간접 경험으로 좀 더 빨리 깨우치고 현명하게 영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멍청하고 아둔한 사람은 꼭 이렇게 매를 맞아보고 난 이후에 화들짝 놀라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깨우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살아온 인생,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런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에 걸맞게 사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요즘 와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피부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국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함부로 탐욕이나 요행 바라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 잘 지키고 오늘 내가 밥 먹고 살고 오늘 내가 커피 한잔 할 수 있으면 정말 고마운 일이다. 감사한다.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직이나 빈곤이나 뭐 이런 것들 최대한 멀리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그러면 그래도 비록 힘든 상황에도 조금이라도 내 삶을 극복하고 나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